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간단한 삼중신경망의 예를 봤어요. 요걸 구현한 코드가 이제 요거죠. 첫 번째 웨이트 행렬, 첫 번째 바이어스 벡터, 두 번째 웨이트 행렬, 두 번째 바이어스 벡터, 세 번째 웨이트 행렬, 세 번째 바이어스 벡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제 알려줘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하는데, 이제 입력 벡터는 1,0.5를 넣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출력 벡터가 나오죠. 근데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토이 이그젠플이에요. 실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뉴런 개수가 적은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볼 일이 없고,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예요. 엠리스트 데이터를 넣는다는 얘기는 이제 입력 뉴런 개수는 무조건 이제 784개여야 되겠죠. 그리고 출력 뉴런 개수는 이제 10지선다 문제니까 0부터 9까지 10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현한 코드가 이제 뉴럴 엠리스트 파인데, 첫 번째 보시면은 요 피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피클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면, 그 텍스트 파일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제 용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피클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용량을 작게.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피클 파일로 저장을 해요. 이제 get 데이터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 이제 불러오는 거죠. 노멀라이즈는 이제 켰어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는 보통 노멀라이즈를 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제 피처가 이제 픽셀 밝기밖에 없는데, 많은 경우 이제 피처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의 뭐 방의 개수라든지 그리고 뭐 범죄율이라든지 그리고 사는 사람의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근데 이게 노멀라이즈를 안 하면 이제 이게 큰 숫자를 가지는 피처가 이게 전체를 완전히 도미네이트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편향돼서 나와요. 그래서 각 피처를 다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엠리스트 데이터의 이미지를 볼 때는 이제 5라는 모양이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이제 노멀라이즈를 이제 안 했죠. 노멀라이즈 하면 이제 숫자가 길어져가지고 5라는 모양이 이제 깨지니까. 근데 머신러닝을 할 때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요. 그리고 인공신경망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플래튼을 해줘야 될 테고, 워터 라벨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리턴하기를 아까 전에는 이제 훈련 데이터를 이제 리턴을 했죠. 훈련 이미지하고 훈련 라벨을 이제 리턴을 했는데, 요 코드는 이제 이미 저자가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미 학습이 끝난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는 이제 머신이 공부하는 교과서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시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개는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한 거예요. 이 학습은 이미 끝난, 저자가 이미 이 훈련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학습을 이미 끝냈겠죠.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게 몇 %의 정확도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제 요 이니셜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본 토익 젬플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토익 젬플이어가지고 그냥 일일이 다 지정을 해줬고, 요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가지고, 요 피클 파일에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정보가, 다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돼 있겠죠. 여기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이렇게, 키가 W1, 밸류는 이제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키가 B1 하면은 밸류는 첫 번째 바이어스 벡터,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샘플 웨이트 피클 파일은 저자가 이제 학습을 이미 끝낸 뉴럴 네트워크의 정보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돼 있고, 그 파일을 불러와서 그거를 이제 F라고 놓은 다음에 이제 파이썬이 이제 파일 F를 이해를 하려면 요 피클 라이브러리를 이제 써야 돼요. 거기서 로드는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 이제 정반대로 저장을 할 때는 덤프예요. DUMP. 그러니까 덤프 트럭 할 때 이렇게 탁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러와서 그거를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이 네트워크를 리턴하겠다. 이거는 이제 딕셔너리겠죠. 딕셔너리고, 이제 프리딕트, 이제 일기예보처럼 이제 예보를 하는데, 이제 예보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트워크하고 입력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넣으면은 이제 확률 분포가 나올 거예요. 10차원 확률 벡터가 나오겠죠.
네트워크는 이제 딕셔너리니까 이제 키를 각각 이렇게 넣으면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세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첫 번째 바이어스 벡터, 두 번째 바이어스 벡터, 세 번째 바이어스 벡터 나오고, 뭐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맨 마지막에는 이제 소프트 맥스를 해주면 y는 그 확률 분포가 나올 거예요. 10차원 확률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getData라는 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시험 문제, 테스트 그 이미지하고 이게 라벨이 각각 나올 테고 그걸 이제 x하고 t로 놨어요. 이니셜 네트워크를 실행을 시키면 그 피클 파일에서 이미 학습이 끝난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불러와서 이제 네트워크는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그 웨이트 매트릭스와 바이어스 벡터의 정보를 담은 이제 딕셔너리가 되겠죠. Accuracy count는 이제 0, 이게 정확도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몇 개 맞췄냐를 이제 카운트를 일일이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0이라고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반복문이 나와서 그 맞출 때마다 이제 플러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반복문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제 length라는 게 나오는데 length은 이제 length예요. length는 말대로 이제 길인데 예를 들면 x를 1, 2 라고 하면 x의 length는 길이가 2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행렬할 때처럼 이렇게 하면 요거의 length도 역시 2예요. 그러니까 length를 잴 때는 요 그 브레이킷 안에 몇 개가 있냐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마치 그 숫자처럼 그냥 하나로 그냥 그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해서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length x라고 했는데 지금 x는 그 이미지인데 그 테스트 데이터잖아요. 테스트 데이터여서 근데 지금 플래튼을 시켰어요. 이게 플래튼을 지금 true로 켜놨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원래 그 테스트용 데이터가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7이에요. 7,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쭉 해가지고 전부 테스트는 이제 만장이 있어요. 얘를 이제 플래튼을 시키면 7이 이렇게 여기 세절기로 이제 갈아 넣어서 이게 풀로 옆으로 이렇게 이어 붙이죠. 2도 이제 갈아 넣어서 이제 옆으로 이어 붙이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만장이고 이게 이제 28 x 28을 플래튼 시켰으니까 78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파이썬이 쓸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랭스를 물어보면 그냥 아까 봤다시피 요거 하나하나를 그냥 한 개로 쳐가지고 전체 길이는 이제 10,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랭스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테스트 데이터 이제 개수를 뜻해요. 그래서 i는 0부터 9,999까지 움직일 거예요. 프리딕트는 이제 일기예보 하듯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제 우리가 불러드린 이 피클 파일 저자가 이제 학습을 끝낸 뉴럴 네트워크를 불러드렸죠. 그리고 i가 이제 0일 때는 그 테스트 데이터에 이제 0번째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소프트 맥스를 해서 y는 이제 확률 벡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아그 맥스라는 게 있는데 그 맥스는 뭐냐면 x를 1, 3,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최대값은 3이잖아요. 근데 아그맥스는 최대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의 인덱스를 뜻해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3인데 이 최대값 3이 일어나는 그 인덱스가 0, 1 해서 이제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아그맥스는 최대값이 일어나는 그 위치, 인덱스를 뜻해요. 그러면 아그맥스 y 하면 뭐가 되겠어요? y는 지금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테스트 데이터를 넣고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소프트 맥스를 해서 이제 확률 벡터가 나온 건데 이러면 0.9, 0.1, 빵빵빵빵 이러면 여기다 아그맥스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최대값은 0.9인데 아그맥스를 하면은 최대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 일어나는 그 지점이 나오는 거죠. 인덱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0번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아그맥스를 하면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그 입력된 데이터가 이렇게 그 0이라는 그 이미지를 넣었다고 하면 뭐 그 뉴럴 네트워크가 그 리턴하는 요 그 확률 벡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그맥스를 해보면 이게 맞춘 거예요. 맞춘 거예요. 만일에 1을 넣었다. 이러면 뉴럴 네트워크가 그 리턴하는 확률 벡터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틀렸잖아요. 근데 아그맥스는 여전히 0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라벨하고. 그래서 보시면 if 이제 p 하고 이제 등호가 2개 붙으면은 요거는 이제 노차라는 게 아니라 이제 명제가 되죠.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p가 뭐였냐면은 이 확률 벡터의 그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뭐 p라는 건 뭐냐면 머신이 대답한 숫자예요. 머신 대답한 숫자. 아까 보면 그러니까 요걸 넣었을 때 확률 벡터가 놓으면 이렇게 나오면 머신은 0이라고 대답을 한 거고 왜냐면 아그맥스를 취했을 때 0머지가 제일 높은 값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실제 라벨이 0이었다고 하면 그걸 맞춘 건데 만약에 이 사진을 넣었는데 이런 확률 벡터가 나왔다. 그러면 머신은 0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 손글씨를 쓴 사람은 이제 1이라고 라벨을 붙였을 테니까 이 경우는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P는 머신이 예측한 그 숫자고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요거는 그 실제 글자를 쓴 사람이 붙인 라벨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얘기는 실제 머신이 맞췄다라는 얘기예요. 맞췄으면 accuracy 카운트가 원래 0이었는데 하나를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반복문이 그 다음에 이제 i가 이제 0이었는데 이제 i가 이제 1로 바뀌겠죠. i가 1로 바뀌면 이제 그 다음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제 확률 벡터가 또 나올 테고 그 확률 벡터의 그 확률 중에서 가장 큰 지점의 위치 그게 이제 결국에는 머신이 그 사진을 보고 예측한 숫자예요. ti는 t1 지금 1이죠. t1은 그 첫 번째 그 이미지를 쓴 사람이 그 이런 의도로 썼다라고 하는 그 숫자고 두 개가 또 같으면 올라가겠고 틀리면 이제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문을 이제 10,000번을 다 해보면 결국 accuracy 카운트는 뭐가 되냐면 전부 머신이 맞춘 개수예요. 이렇게 만장의 이미지를 보고 나서 몇 개를 맞췄냐라는 거는 이걸 이제 돌려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accuracy 카운트는 이제 나눗셈을 할 건데 그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수형으로 바꾸요. 이게 정수형이잖아요. 실수형으로 바꾸고 length x 그러니까 그 머신이 맞춘 개수를 전체 만장으로 나누면 결국엔 이제 정답률이 되겠죠. 정답률 머신의 정답률이 될 테고 요거를 이제 그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0.935 그러니까 대략 93.5%의 정확도를 가지는 뉴럴 네트워크예요. 우리 교재에서 4장하고 5장이 머신을 어떻게 학습시키는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지금 현재 3장을 보고 있으니까 머신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저자가 이미 학습시켜 놓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불러왔어요. 비유를 하나 할게요. 그 저자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한테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요 훈련 데이터는 이제 교과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 보면 앞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뒤에 이제 그 짧은 분량으로 이게 답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요 X 트레인 요게 이제 그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그 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반복 학습을 시켜요. 이렇게 반복 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 구체적인 디테일을 이제 4장하고 5장에서 볼 텐데 공부를 이제 열심히 시킨 다음에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칠 때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답지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답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험 문제나 아니면 공부할 때 이제 그 문제들은 객관식 문제인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사지선다나 오지선다인데 여기는 이제 그 십지선다 문제라는 거죠. 정답률이 0.9352가 나왔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에 시험을 이제 만 문제 가지고 치잖아요. 만 문제 가지고 쳐가지고 요 이제 정답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만 문제 중에 9,352문제를 맞췄다는 얘기예요. 사실 정답률이 93%라는 게 높은 정답률은 아니에요. 요 신경망은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3개 있다는 얘기는 입력층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은닉층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층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 요번 학기에 이제 학습을 배울 때는 이제 얕은 신경망, 그러니까 그 은닉층이 하나만 있는 경우만을 볼 텐데 이번 학기 이제 학습을 이제 배우고 나서 실제 구현을 하고 나면 정답률이 이제 97%까지 나와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합성목 신경망이라는 거를 배울 텐데
하승목 신경망을 배우고 이제 층을 깊게 쌓으면 99.3%까지 정답률을 만들어내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 엠미스트에 대한 그 정답률이 99.6%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정답률이죠. 이 코드는 저자가 이미 학습을 끝낸 뉴럴 네트워크를 불러와가지고 그냥 정답률만 측정을 해봤는데 이 피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로 들여다볼게요. 요거는 추가 코드예요. 이제 피클 파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행렬 이렇게 놓고 편향 벡터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웨이트 행렬을 실제로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네트워크의 타입 아마 딕셔너리가 되겠죠. 데이터 타입이. 그리고 네트워크의 키는 W1, W2, W3, B1, B2, B3가 되겠고, 그리고 이 웨이트 행렬과 이 편향 벡터의 그 쉐입이 나올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요거 이제 좀 이따 보고 요 네트워크의 데이터 타입은 이제 딕셔너리가 되고요. 키는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이제 W1, W2, W3, B1, B2, B3가 나왔고 그리고 쉐입이 무려 784by 50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웨이트 행렬이 두 번째 웨이트 행렬은 50by 100, 세 번째 웨이트 행렬은 100by 10. 맨 마지막은 무조건 10으로 끝나야 되고 첫 번째는 784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편향 벡터는 요거랑 요거랑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될 테고 요거랑 요거랑 맞아 떨어져야 될 테고 요거랑 요거랑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될 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저자가 이미 학습을 끝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 엠미스트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까 입력은 784개 이제 뉴런을 가져야 되고 출력은 이제 10개 뉴런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은익층이 이제 2개가 있고 각각의 뉴런 개수가 50개, 1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토익 이젠플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복잡하죠. 뉴런의 개수는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냐하면 요 라인의 개수를 세려면 이제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중치 행렬이 이제 784by 50인데 여기에 붙은 이제 그 웨이트들의 개수가 784 곱하기 이제 50이고 그리고 이제 편향은 요 50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요거랑 이제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50개, 그 다음에 여기에 붙은 거는 50by 100 행렬, 그래가지고 그 여기 붙은 웨이트의 개수가 5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편향은 요거랑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100개, 그리고 요거는 이제 100by 10 행렬, 웨이트 개수는 100 곱하기 10, 그리고 편향은 요거랑 맞아 떨어져서 이제 10개 해가지고 무려 웨이트하고 그 바이어스의 개수가 45,360개예요. 그래서 이 45,360개를 랜덤하게 설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실 십지선단 문제를 찍는 거기 때문에 정답률이 10%밖에 안 나요. 근데 놀랍게도 무려 93.52%가 나오게끔 웨이트와 편향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잡는다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잘 잡아서 이제 93.52%가 나오게 하려면 사실 이거는 사람이 잡을 수가 없고 데이터를 넣어서 이게 그 기계가 스스로 찾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문제인지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웨이트 행렬을 이제 출력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784by 50 행렬이 될 테니까 뭐 계속 올려보면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 게이지가 잘 안 올라요. 왜냐면 행렬이 너무 커가지고 쭉 올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이 784by 50 행렬 이 엔트리를 다 지정을 해가지고 정답률이 93.52%가 나온다는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장, 5장에서 과연 이 784by 50 행렬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어떻게 이제 찾아가느냐,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가냐 하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배치 처리 볼게요. 배치는 우리말로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앞에서 봤던 뉴럴 네트워크예요. 요 아파인 작용을 이제 수식으로 쓰면은 요거죠. 그리고 요걸 행렬로 쓰면 이제 입력 데이터가 요거고, 그리고 첫 번째 가중치 행렬, 그리고 첫 번째 편향 벡터예요. 그리고 출력 값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저자가 이제 학습을 끝내놓은 그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제 엠미스 데이터를 넣는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784차원 벡터가 될 테고, 요거는 784by 50 행렬이 될 테고, 요거는 50차원 벡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넣는다고 하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데이터죠. 이 아파인 작용을 이제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행렬로 쓰면 이게 두 번째 데이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중치 행렬, 그리고 이건 편향 벡터인데 이게 동일한 건데 그냥 카피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출력 벡터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그 한 장 한 장을 넣는 거를 이게 여태까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한 장 한 장을 처리를 잘 안 해요. 그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개 이제 묶어서, 여기는 이제 배치 처리, 묶음 처리라고 하죠. 묶어서 처리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그 CPU나 GPU보다는 인풋 아웃풋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라는 말은 이제 병목이 이제 영어로 하면 바틀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병의 목이에요. 그 병에다 이제 물을 채워놓고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물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쏟아져서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병의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차선이 10차선 했다가 2차선 했다가 10차선 하면 어떻게 돼요? 10차선을 아무리 11차선, 12차선 늘려봤자 소용이 없죠. 어차피 2차선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2차선을 늘리는 게 이제 더 효율적이에요. 예를 들면 또 요즘은 SSD가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는데, SSD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꾸고 나면 사람들이 막 신세계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이게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차로로 치면 이제 CPU나 GPU는 이게 10차로인데, 이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2차로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그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SD로 바꾸면 갑자기 속도가 그냥 확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CPU나 GPU에서 이제 계산하는 데보다 요 인풋 아웃풋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훈련 데이터를 이제 6만 장을 넣는다라고 하면 6만 번을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거기서 CPU나 GPU 계산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6만 장을 이제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6만 장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100장씩 묶어가지고 넣어요. 100장씩 묶어서 넣는다고 하면 그게 이 행렬편이 바뀌는데, 예를 들면 요 간단한 요 예에서 보면 벡터를 이렇게 두 개로 넣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연립 방정식 이렇게 두 개 패밀리로 나타날 텐데, 요걸 행렬로 쓰면 이렇게 써져요. 지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거 그리고 요거 곱하기를 해보면 정확하게 요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곱하기를 해보면 정확하게 이제 요게 나와요. 그래서 두 장을 한꺼번에 넣는 거를 이제 스칼라 방정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행렬 방정식으로 쓰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일에 MNIST 데이터를 100장을 넣는다, 한 번에 이게 그 6만 장 중에서 100장씩 끊어서 넣는다 이러면은 요 행렬은 이제 가로는 그 전부 이제 784가 될 테고, 이제 세로는 이제 100장이 되겠죠. 100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본 예제에서는 이게 784바이 50 행렬이, 요거는 만 바이 50 행렬이 될 텐데, 요 행들이 이제 다 똑같아요. 다 카피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요 출력 값은 만 바이 50 행렬이 될 거예요. 배치 처리를 구현한 코드를 볼게요. 파일 이름이 neural net mnist batch예요. 눈에 익으시죠? 이게 아까 전에 본 코드인데 어디까지 똑같냐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고, 그래서 이제 mnist 데이터 불러오고, 우리가 머신러닝은 이제 노멀라이즈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플래튼 추루로 켜놓고, 원할 라벨은 이게 다음 챕터에서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자가 이제 학습을 끝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피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제 불러오고 이제 프리딕트를 하죠.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소프트맥스. 그래서 get 데이터 실행시켜서 요 테스트 이미지하고 라벨을 불러오고, 이니셜 네트워크 실행시켜서 요 네트워크 딕셔너리를 리턴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배치 사이즈가 이제 100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제 그 병목 현상 때문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한 장 한 장씩 보통 처리하지 않고 이제 묶음 단위로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묶음을 이제 몇 개로 할 거냐는 거, 이제 100개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체 만장이 있는데,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장씩 이렇게 묶어서 넣겠다는 얘기예요. 100장씩 묶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100장, 그 다음에 100장 이렇게 묶어서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장씩 이렇게 자르면 이게 지금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여기서
이게 그 100바이 784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0바이 784 이제 행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똑같이 이제 액큐러시 카운트를 이제 0부터 출발을 하고요. 반복문을 돌려요. 그래서 레인지 보면 이제 0부터 이제 랭스 x, 지금 테스트 데이터니까 이제 만장이죠. 그러니까 0부터 이제 9,999까지 돌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배치 사이즈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이제 레인지에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배치 사이즈가 있으면 이제 그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아니라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다음이니까 배치 사이즈가 100이니까 그 다음에는 100, 그 다음에는 200, 300, 40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i는. 요거는 이제 땡땡 하는 거는 이제 리스트 이제 슬라이싱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x가 by a range하고 이제 10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원소 하나를 뽑아낼 때는 예를 들면 0번째 원소를 뽑아내고 싶다면 이렇게 그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5 미만 이걸 뽑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5 미만 이렇게 잘려서 나오고, 그리고 5 이상이 되고 뽑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그러면은 3에서 7 미만까지 하고 싶다면 여기 이제 세 번째 인덱스부터 7 미만까지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는 원래 에미스트 데이터가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전부 만장이 있는데 그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플래튼을 시켰잖아요. 사진 이렇게 있는데 이 한 장 한 장을 이제 세 절개 넣어서 이렇게 다 플래튼을 시켰어요. 그래서 얘를 리스트로 쓰면은 이렇게 쭉 나열돼서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열돼서 쓰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더 편한데 파이썬에 이제 입력되고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겠죠. 이거를 그 슬라이싱을 지금 i가 지금 0이죠. 0부터 0 더하기 배치 사이즈가 지금 100이니까 0부터 100 미만까지 해서 여기서 이제 100개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0개까지 이렇게 자르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요거랑 사실 요거 이렇게 자르는 거랑 사실 동일하죠. 우리가 행렬로 쓰고 나면. 그래서 넣을 때, 그러고 다음에 넣을 때, 네트워크 프리딕트를 하는데, 필요한 게, 뉴럴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입력 데이터인데, 입력 데이터를 한 장을 넣는 게 아니라, 이 100장, 그러니까 각 한 장을 이제 플래튼 시켜서 전부 100장이니까, 100바이 784 행렬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라는 얘기죠. 100바이 784 행렬을 넣어서, 요 행렬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Y 배치라는 게 나오는데, Y 배치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요게 Y 배치가 아니죠. 우리 지금 100장씩 묶어서 했으니까, 100바이 784 행렬이고, 요거는, 784바이 50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렬 덧셈을 하고 나면, 요거는, 100바이 50 행렬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앞바인 변환이잖아요. 이게 프리딕트라는 거는, 앞바인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하고, 앞바인하고, 시그모이드 하고, 앞바인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해서 한 이제 확률 벡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 한 장을 넣어서 이제 프리딕트를 하면, 이렇게 이 확률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넣으면 또 확률 벡터가 나오겠죠. 그 다음 사진을 넣으면 또 확률 벡터가 나오고 해서 전부 이제 묶었으면, 우리가 지금 100장을 넣었기 때문에 100바이 10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 하나하나는 그 각 사진의 이제 확률 벡터를 나타내죠. 그래서 Y 배치라는 거는 이렇게 100바이 10 행렬이 나와요. 보시면 이제 argmax가 이제 다시 또 나오는데, 지금 여기 우리 아까 본 거는 이제 벡터인데 요거는 지금 행렬이잖아요. 그리고 axis 1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x가 y에 1, 4, 9, 2, 8, 1,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 대해서 이제 argmax를 해보죠. argmax는 최대가 일어난 지점인데 여기다 axis 1이라는 옵션을 붙였어요. 해보면 이제 2,1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첫 번째 행에서 최대가 일어나는 지점이 이제 최대값이 9니까 2에 0, 1, 2에서 이제 인덱스가 2에서 이제 최대값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 2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을 보면 최대값이 8인데
인덱스가 이제 1이죠.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이. 그래서 이제 2,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행에 대해서 이제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에 대해서는 이제 엑시스를 0으로 바꾸면 110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열을 보시면 1,2를 보시면 요 2가 최대값이니까 이제 1번 자리, 8이니까 1번 자리, 9니까 0번 자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그맥스를 하면 여기 y의 배치에 대해서 보면 지금 엑시스 제로니까 이제 각 행을 들여다보는 거지. 행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 를 넣었을 때 프리딕트에서 나온 그 확률 벡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예측을 1로 했다 이러면 여기가 이제 최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아그맥스 값은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다음 사진에서는 요 자리에서 이제 그 확률이 최대 값이 나왔다 이러면 아그맥스 값은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뭐 4자리에서 나왔다 이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아그맥스를 이제 취하고 나면 1, 0,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진을 이제 한 장 한 장을 넣으면 사진 한 장에 대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는 그 숫자가 요거 보고서 이제 처음에 이제 확률 벡터를 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큰 확률에 대응하는 인덱스가 결국에는 이게 머신이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예측하는 숫자인데, 첫 번째 사진은 1, 그 다음 사진은 0, 그 다음 사진은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장 단위로 묶어서 요 뉴럴 네트워크에 넣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요 프리딕트한 값, y 배치는 이렇게 100/10 행렬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그맥스, 특히 엑시스 1으로 해서 이제 각 행에 대해서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을 이렇게 다 써주면, 그게 이제 그 각 100장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이 머신이 이 답한 숫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에큐러시 카운트에 이제 플러스를 하는데, 요거는 앞에서 스텝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썼던 이제 테크닉인데, 요 P라는 건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요런 벡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면 T는 지금 라벨이잖아요. 라벨인데 지금 현재 i가 0이고 배치 사이즈가 이제 100이니까 이제 앞에 이제 100개를 이제 벡터에서 이제 전체 이제 만차원 벡터인데 앞에 100개를 이제 잘랐어요. 잘라서 뭐 라벨이 예를 들면 이런 걸 쳐봅시다. 그 실제 라벨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냐라고 물어보면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그 명제니까 true, true, false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numPy 썸을 해요. 근데 true하고 false를 어떻게 합을 하느냐 싶은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약속한 게 true를 1로 약속을 했고 false를 0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을 할 때는 이게 뭘로 바뀌냐면, 우리가 그 스텝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썼던 테크닉이랑 동일해요. true가 1로 바뀌고 false는 0으로 바뀌고 해서 얘네들을 이제 몽땅 다 이제 합을 하는 거예요. 합을 하면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 true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1을 다 더한다는 얘기는 1의 개수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true의 이제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true의 이제 개수가 나오는데, true의 개수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 처음에 이제 100장 묶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한 번에 넣었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가 맞춘 개수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그 맞춘 개수를 이제 더하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한 장 한 장을 넣었기 때문에 뭐 1을 더하던가, 아니 못 맞췄으면은 뭐 이렇게 안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100장을 커버에 넣어서 그 100장 중에 몇 개를 맞췄는지를 보고 그 맞춘 개수만큼 에큐러시 카운트를 이제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i가 이제 0일 때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붙었으니까 이 공차가 1이 아니죠. 공차가 이제 배치 사이즈 이 100만큼이에요. 0 다음은 그 다음에 100을 취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00부터 이제 100 더하기 배치 사이즈가 이제 100이니까 200 미만까지죠. 뭐가 되냐면 요거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슬라이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아파인 작업한 결과인데, 이제 프리딕트를 하려면 다시 시그모이드, 아파인, 시그모이드, 아파인, 소프트맥스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 y 배치는 확률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확률 벡터를 이제 차례대로 쌓아놓은 이제 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요.
역시 마찬가지 작업을 이제 또 해주는 거예요. 이 argmax를 취하고 각 행에서 최대가 일어난 지점을 쭉 써주고 이게 머신이 답한 값이고 그리고 라벨을 이제 그 100부터 200 미만까지 잘라내서 같다 해서 true, false로 바꿔주고 numpy sum은 이 true를 1로 false를 0으로 바꿔주고 다 더하라. 이거는 이제 true의 개수. 이건 곧 머신이 이제 100번째부터 199번째까지 사진을 보고 맞춘 이제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장을 만약 한 장 한 장을 하면 이제 그 10,000번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100장씩 이렇게 배치로 이렇게 잘라서 해보면 그 만을 이제 100으로 나누면 이제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번만 액세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똑같죠. 이제 그 정확도 측정하는 건데 이렇게 93.52%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이제 동일하게 나와요. 이게 양쪽을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게 시간이 이제 더 빠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텐데, 이게 시간을 한번 실제로 측정을 해볼게요. 시간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타임이에요. 타임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출발 시간, 측정해요. 타임 라이브러리에서 타임 함수로 출발 시간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끝날 때, 다시 측정을 하죠. int, 다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출발 시간 해보면 0.5856초 이렇게 걸렸어요. 배치에다가 똑같이 해보면 (0.026초) 이렇게 걸렸죠. 그러니까 시간이 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뭐 0.58초나 0.206초나 뭐 그게 뭐 그거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엔터 치자마자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이제 MST를 하는 거고 실제 현실에서 다루는 이제 그 데이터 그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요 배치 처리를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건 지금 2배 차이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때 예를 들면은 뭐 딥러닝을 하는데 뭐 1시간 걸린다 이러면 뭐 1시간과 2시간 차이가 되고 뭐 하루 걸린다 이러면 하루와 이틀 차이가 될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이렇게 한 장씩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장을 한꺼번에 넣고 이게 그 병목 현상을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글씨를 틀렸나를 보는 추가 코드를 볼게요. 눈에 익으시죠? 그 앞에서 봤던 거랑 그 앞부분이 이렇게 동일해요. 여기까지 이제 동일하고 이게 테스트 데이터 불러오고요. 그리고 저자가 학습시켜 놓은 뉴럴 네트워크가 저장된 딕셔너리를 네트워크라고 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 하고서는 이제 공 리스트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어떤 글씨가 틀렸나 그리고 그 틀린 글씨의 인덱스 그러니까 그 글씨가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몇 번째 등장하는지 그 인덱스를 요 리스트 안에 이제 다 채워 놓을 거예요. 이게 공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그 공 리스트 안에다 이제 다 채워 넣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공 딕셔너리를 만들겠다 이러면은 그 안에다가 이제 키와 밸류를 다 채워 넣겠다는 얘기고 0을 놓겠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플러스를 해야겠다는 얘기고 뭐 제로 행렬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그 뒤에 행과 열을 다 바꿔치기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이 나오죠. 지금 테스트 데이터니까 랭스는 이제 만이죠. i는 0부터 9999까지 움직이고 프리딕트 하기를 필요한 거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저자가 학습을 끝내놓은 뉴럴 네트워크하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사진, 지금 i가 0이라고 하면 이제 0번째 사진 7을 넣을 거예요. 이제 프리딕트를 하고 나면 이제 10차원 확률 벡터가 나오겠죠. 그 확률 벡터에 argmax를 하면은 가장 높은 확률 값을 놓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확률 값의 그 위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머신이 요 사진을 보고 나서 이제 대답한 숫자가 이제 바로 P가 될 거예요. 보시면 if 하고서는 요 기호가 나오는데 느낌표하고 등호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우리가 이제 다르다 이러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자판에는 이제 요 기호가 없기 때문에 다르다를 이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노차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명제잖아요. 1과 2가 같다. 이거 다르죠. 그러니까 false가 나오는데 이렇게 느낌표를 붙이면은 다르다라가 돼가지고 이제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하고 TI하고 다르면, 무슨 얘기냐면, 머신이 사진을 보고 나서, 답한 숫자하고, 지금 i가 0이니까 0번째 그 사진의 라벨하고 다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머신이 이제 틀렸다는 얘기죠. 틀리면, 이 공 리스트에다가 append, 그러니까 추가하기를, 인덱스 i를 이제 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맨 처음 등장하는 게 7인데, 이제 7을 만일에 맞췄으면, 그럼 아마 맞출 거예요. 이게 정자체로 써가지고. 그 경우는 이 if문이 성립을 안 하겠죠. 머신이 이제 예측한 답하고, 그리고 라벨하고 같을 테니까, 그 경우는 이제 추가를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0번째에서 이제 틀렸다. 그러니까 머신이 답한 숫자하고, 그리고 라벨하고 다르다 이러면 그 30을 이제 추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이 에러는 이제 그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 안에는 결국에는 이제 머신이 이제 틀린 글자들이 이제 몇 번째 등장하는가, 그 인덱스들이 이제 쭉 채워져 있을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틀린 거죠. 8번째에서 처음 틀렸고, 그 다음에 33번째에서 틀렸고, 66번째에서 틀렸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게 그 글자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틀린 글자들을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요 코드에 해당이 되죠.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정자체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그 앞에서 본 것보다 그 악필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여러 개의 사진을 봐야 되니까 도화지 사이즈를 이제 키우고 10x 10으로, 그리고 i는 이제 전부 25장이니까 이제 0부터 24까지 해서 일단 5x5 이렇게 바둑판을 만들고, 이제 반복문이니까 i다 0, 1, 2 이렇게 집어넣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채우라는 얘기죠. 이제 x틱은 요 눈금 없애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가로 눈금 없애는 게 이제 요거고, 그리고 세로 눈금 없애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쇼우, 에러가 지금 리스트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면 i가 이제 맨 처음 하는 게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러 0 하면 뭐가 되겠어요? 에러가 지금 요게 에러거든요. 이 리스트가. 0번째 원소는 8이죠. 그러니까 에러 0이 돼서 8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반복문을 이제 할 때는 i가 이제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에러 1은 이제 33이 되는 거죠. 그래서 i다 0을 집어넣으면 에러 0. 그러니까 8번째 사진을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흑백으로 이제 표시를 하라는 얘기고, 바이너리로. 그리고 라벨을 이제 밑에다가 이제 붙여주라는 얘기죠. i가 0이면은 이제 8번째 라벨을 여기다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라벨은 우리가 x축 할 때는 이제 가로 축이고, 이제 y축은 이제 세로축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y라고 이렇게 바꿨으면 이렇게 세로로 붙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요 리스트에 앞에 25개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사진들을 여기다가 다 이제 출력을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코딩 연습 삼아서 요 틀린 글자들이 과연 이제 머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공 리스트를 일단 만들고요. 그리고 이 머신이 뭐라고 대답했냐라는 게 요 P잖아요. 그러니까 머신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률 벡터를 출력을 하고 아그맥스를 취하면 이제 머신이 대답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제 틀리면 여기다 이제 요거는 이제 몇 번째 틀렸냐라는 거고, 요 P에다는 append 하기를 요 틀린 글자에 대해서 머신이 뭐라고 대답한 게 이제 P니까 요 P를 이제 추가를 할게요. X 라벨에다가 요거를 일단 문자열로 바꿔주고, 그리고 붙여 써주기를 이렇게 화살표로 해주고, 또 붙여 쓰기를 문자열로 바꿔주고, 요거를 이제 해줄게요. P에다가 지금 이제 요 i번째죠. i번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요 왼쪽이고, 그리고 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요게 이제 P라는 게 틀린 글자들에 대해서 머신이 대답한
그 값들을 이제 리스트로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0번째 틀린 거에, 이거 처음으로 틀린 거에 대해서 머신이 대답한 숫자, 그 다음에 아이다 1을 넣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머신이 틀린 숫자에 대해서 머신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게 이제 5를 6으로 대답했고, 4를 6으로 대답했고, 6을 2로 하고 대답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해석을 해보면 좀 그럴듯해 보여요. 이게 지금 이건 이제 악필인데 왜 6으로 대답을 했을까 해보면 이 5 밑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이렇게 감겨 있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닌데, 요것도 보시면 이제 7자인데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4자처럼 보일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요 9는 이제 정자로 썼는데 아마 밑에를 이제 좀 많이 동그라미로 해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8로 대답을 한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건 뭐 많이 악필이죠. 이건 아마 제 생각에 이제 9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써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0으로 착각할 만 하고요. 그리고 또 연습 삼아서 한번 여러 장을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장을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바둑판이 5x5 가지고는 부족하죠. 세로조를 이제 4배로 늘리고요. 그리고 도화지 사이즈도 키워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파이썬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 행렬을 할 때 앞에 이제 행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써주는데, 그 도화지 사이즈는 이제 가로 세로예요. 그래서 4배로 늘릴 때 왼쪽을 4배로 늘리면 안 되고, 이제 세로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제 오른쪽을 4배로 늘려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요것도 사실 일관성이 없긴 하죠. 요 서브 플랫도. 우리가 파이썬은 이제 0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서브 플랫은 셀 때 1, 2, 3, 4 이렇게 세기 때문에 여기 이제 플러스 1이 붙거든요. 요것도 이제 사실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실행을 해보면, 이게 틀린 글자들 이제 100장이 이렇게 쭉 나와요. 100장이 쭉 나와요. 네, 보시면 요것도 이제 악필인데, 이건 진짜 이게 7을 왼쪽에 보면 이렇게 많이 꺾지를 않아서 이제 1로 착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자 학습시킨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정확도가 93%인데, 우리가 이제 요번 학기 끝날 때는 이제 얕은 신경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97%까지 올릴 거예요. 그래서 97%까지 학습을 시킨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방금 전에 그 작업을 똑같이 해주면 악필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음 학기 합성고급 신경망을 배우고 나면 이제 또 층을 깊게 쌓아가지고 합성고급 신경망 테크닉까지 적용하고 나면 이제 거의 사람의 정확도하고 비슷한 99.3%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 틀린 사진들을 보면 완전히 공감을 해요. 아, 이거 틀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숫자를 이제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공감을 하게 돼요.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8번. 다음은 피클 파일에 저장된 신경망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코드이다. 밑줄 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테스트 데이터 불러오고요. 저자가 이미 학습시킨 뉴럴 네트워크가 저장된 피클 파일 불러와서 그 딕셔너리 리턴하고요. 프리딕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큐러시 측정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공부 열심히 했나 물어보는 문제고, 이제 9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앞에 있는 코드를 이제 변형하라는 문제인데, 신경망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정답에 대해 80% 이상의 확률로 예상할 때만 맞춘 걸로 하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다고 쳐보죠. 그런데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0.2, 0.1, 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딕트를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실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20%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0일 확률이. 그래도 하여튼 맞추긴 맞춘 건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배제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0.85, 뭐 0.1, 0.0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맞춘 걸로 이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0.2, 0.1, 0.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확신이 없을 때는 그런 걸 이제 틀린 걸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이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폐 CT를 보고 나서 이제 암이냐 암이 아니냐, 그리고 뭐 어떤 사진을 보고 나서 이게 아동용이냐 아동용이 아니냐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이렇게 이제 조건을 더 뭐 강화시키거나 이제 약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동용 사진이다 뭐 이랬는데 되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걸 이제 맞춘 걸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좀 야한 사진이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추가를 이제 하는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엄격한 잣대 하에 이제 정확도를 측정하도록 코드를 수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지금 y가 이제 확률 벡터고 p는 거기서 최대가 지점 다시면서 머신이 대답한 이제 값인데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이제 강화시켜야 되니까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AND예요.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AND. 요거는 이제 요 최대값이 일어나는 지점을 넣으면 이제 최대 확률이 나올 거예요. 그 최대 확률이 0.8을 넘으면, 그러니까 요 if모는 왼쪽만 만족시키면 안 되고 이제 오른쪽도 두 개 다 같이 만족을 시켜야지 이제 액큐러시 카운트가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원래 93%였는데 이제 10%가 이렇게 다운이 됐죠. 왜냐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래 뉴럴 네트워크도 사실 맞췄을 때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이란 얘기죠. 이게 10%밖에 안 줄어들었으니까. 잣대를 더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가 더 확신에 찼을 때, 그러니까 90% 이상일 때만 맞춘 걸로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그 액큐러시는 더 낮아지게 되겠죠. 더 하면은 더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다음 코드를 추가하면 신경망이 틀린 인덱스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출력된다. 3개의 빈칸을 채우시오. 이 앞에서 왜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틀리게 대답한 그 숫자에 대해서 뭐 이미지도 출력을 하고 그 사진들이 이제 몇 번째냐 그걸 모아놓은 이제 리스트도 이제 출력을 했잖아요. 에러는 이제 공 리스트 만들고 그 공 리스트에다가 다음 반복문을 이제 추가를 하겠죠. 이제 프리딕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확률 벡터가 나오고 최대가 되는 지점 이게 머신이 대답한 숫자고 if 이제 틀리면인데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는 다르다 하면 이제 등호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긋는데 키보드에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느낌표하고 등호를 써주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틀릴 경우에는 요 에러 이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이렇게 추가를 해주라는 거예요. 요 인덱스 i를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엠리스트 훈련 데이터 앞 25장의 이미지를 출력하는 코드이다. 밑줄 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셔. 이거 앞에서 본 코드죠? 그러니까 매트플랫 립으로 이제 그 사진을 이제 그 5x5 바둑판을 만들어서 25장을 이제 보여주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앞에 25장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부 이제 열심히 했나 이제 물어보는 문제고, 이제 7번 문제 이제 요 코드를 이제 변형하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그 중간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25장을 이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출력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랜덤 함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먼저 numpy 불러오고요. numpy 중에 이제 랜덤이라는 서브 모듈이 있어요. 랜덤 서브 모듈은 말 그대로 그 랜덤한 함수들을 이제 다 모아놨어요. 이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초이스를 할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요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은 이제 10 미만,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중에 랜덤하게 이제 3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랜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져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그 중복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중복 추출이에요. 우리는 이제 훈련용 데이터니까 이제 6만 장에서 그리고 이제 25개를 이제 랜덤하게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0부터 이제 59,099까지의 숫자 중에서 이제 25개를 랜덤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랜덤하니까 이렇게 뽑을 때마다 이렇게 리스트가 달라져요. 코드를 수정을 해볼게요. 먼저 0부터 59,999까지 중에 25개를 랜덤하게 뽑고 그걸 이제 라지 i라고 할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훈련용 데이터에서 이제 0번째를 뽑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뭐겠어요? 이제 요걸 실행을 하면 뭐 사실 요게 아니라 이제 랜덤하니까 이제 다른 걸로 바뀌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요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i가 0이라고 하면 이제 0번째 이제 그 0번째 이미지를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상황에서는 이제 7621번째를 뽑으라는 얘기예요. i가 1이면 그 다음에 이제 54,024번째를 이제 뽑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라벨도 혹시 바꿔주면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7, 1, 8, 7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이제 랜덤하기 때문에 이게 실행할 때마다 이제 요게 바뀌거든요. 요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8, 2, 0, 7 또 실행을 해보면 9, 1, 1, 6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문제 8번. 다음은 픽셀 파일에 저장된 신경망의 정확도를 배치치를 통해 측정하는 코드이다. 밑줄 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이거 이제 앞에서 본 거죠. 이게 그 앞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 문제는 이제 한 장 한 장씩 처리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배치 처리를 해서 이제 100장 단위로 묶어서 애큐러시를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공부했냐 물어보는 문제죠. 9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코드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은 10x10 행렬이 출력이 된다. 신경망이 4를 9라고 답한 횟수를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대각 원이 큰 숫자가 나오는 이유도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먼저 보면 이제 넘파이 제로스하고 1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넘파이 제로스하고 이렇게 하면 10x10 제로 행렬이 나와요. 얘를 또 뭐 사이즈도 바꿀 수 있어요. 5, 3 이러면 5x3 제로 행렬이 나오고, 행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벡터가 나오죠. 5차원 벡터인데 항들이 다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x10 제로 행렬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컨퓨전이라고 놓으라는 얘기고, 보통 이렇게 제로 행렬을 만들면 그 다음에 반복문이 나와서 그 항과 열을 이제 다 바꿔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반복문이 나오죠. 이제 length x, 지금 테스트 데이터니까 이제 만일 거예요. k는 0부터 9,999까지 이제 움직일 테고, k가 이제 0이라고 하면은 t0은 이제 그 0번째 라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그 0번째가 이제 7인데 뭐 정자체로 썼으니까 이제 뭐 그 이제 7이겠죠. 쓴 사람이 7이라고 했을 거고, 그러니까 i는 이제 그 7이 되는 거예요. 0번째 이미지 데이터의 라벨. 그리고 이제 0번째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프리딕트를 해서 확률 벡터가 나오고, 아그맥스를 취해서 최대가 일어나는 지점, 다시 말해서 머신이 답한 그 값이 이제 j가 되는데, 그리고 컴퓨전에 이제 요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x를 numpy 2 3, 4라고 해보죠. x에다 이제 0을 집어넣으면 요 x라는 요 리스트에서 0번째니까 요 리스트에서 이제 0번째 원소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0행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 x0까지가 이제 요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원소니까 이제 2가 나와요. 근데 요걸 이제 행렬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x0은 이제 0행이고 요 2가 나오는 거는 이제 1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0행 1열을 뽑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만약에 3을 뽑고 싶다 이러면은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요게 나올 거 아니에요? 3,4. 그 다음에 이제 3을 뽑고 그 안에서 이제 0번째 원소를 뽑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0을 집어넣으면 되죠. 이러면 요 3이 나와요.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가 이제 그 10x10 제로 행렬인데 i행 j열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i가 뭐냐면 라벨이고, 그러니까 정답이고, j가 머신이 답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은 정답이고 열은 머신이 답한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962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0행 열열이잖아요. 그러니까 i가 0, 그러니까 라벨이 0인데 0열, 그러니까 j가 0이라는 얘기는 머신이 0이라고 답을 한 거죠. 그게 이제 962번이라는 얘기. 지금 계속 플러스 1을 반복문을 통해서 그 1을 계속 그 더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요 0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머신이 1이라고 대답하는 횟수는 한 번도 없다는 얘기고, 요 3이 의미하는 바는 0이라는 이미지를 넣었을 때 2라고 답한 횟수가 전부 3번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대각원이 큰 숫자가 나오는 이유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대각원이라는 게 이 962가 0을 보고 0이라고 대답한 거, 이건 1을 보고 1이라고 대답한 거, 이건 2를 보고 2라고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맞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가 이미 학습이 끝난 이제 93%의 정확도를 가지는 거라서 이제 많이 맞추겠죠. 그 얘기는 이제 대각원에 등장하는 숫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경망이 4를 9라고 답한 횟수를 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를 넣었다는 얘기는 이제 행을 봐야 되죠. 0, 1, 2, 3, 4.
요 사행에 관련된 게 이 사행이 뭐냐면, 4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라고 답했다는 거 이제 열을 봐야 되죠. 9번째 열을 봐야 돼요. 35번.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 대각원은 당연히 이제 그 학습이 된 상태니까 클 테고, 이제 이 대각원을 제외한 것들이 이제 틀린 것들일 텐데, 그 중에 유난히 요게 크잖아요. 이게 큰 이유가, 이게 4랑 이제 9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 4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제 뭐 빨리 쓰면 이렇게 애매하게 산지 군지 이제 애매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이 그 굉장히 이게 착각하기 쉬운 조합이에요. 그 유럴 네트워크가 그 4와 9 조합이. 그래서 유난히 이제 큰 숫자가 등장하는 그 항들이 사실은 이제 유럴 네트워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조합들이에요. 또 요거 코드가 요건데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해요. 방금 전에 본 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0을 0이라고 대답한 거, 1을 1이라고 대답한 거, 2를 2라고 대답한 거, 뭐 12는 9를 0이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 0이 이 0인 거는 이제 그 0하고 1을 생각을 해보면 0은 동그라미고 1은 이제 뭐 이렇게 직선인데, 이제 변형이 물론 많을 텐데 사실 0과 1은 이게 헷갈릴 정도의 그 조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조합이 이제 많이 헷갈리죠. 아까 설명했던 대로.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뭐 이 코드는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안 할게요. 이게 이제 3을 3이라고 대답한 거고, 요게 5를 5라고 대답한 거고, 이게 3을 5라고 대답한 거, 이게 5를 3이라고 대답한 건데, 사실 3과 5도 굉장히 헷갈리는 조합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쓴 사람이 3이라고 썼는데 답은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그 5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5라고 해석될 여지가 이제 있잖아요. 이거 이제 5를 이제 3이라고 쓴 건데, 이것도 보시면 이게 그 5라고 썼는데 이게 좀 3이라고 이제 해석될 여지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챕터 3 내용이고요. 이게 머신 러닝에서 이 머신에 관한 게 이제 챕터 3예요. 챕터 4부터는 이제 러닝에 관한 얘기입니다.